네, 오늘 할 거는 T1의 그 사용자 관점의 문제 정리라고 되게 크게 만들어 놨는데, 사실 뭐 별건 없습니다. 우리가 일단 영상 장비를 좀 다루다 보면은 치과에서 연락이 오죠. 그 촬영이 안 돼요. 영상이 이상해요. 이러는데 보통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부분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좀 확인하기도 힘들고, 또 영상 장비는 막연히 사람들이 좀 두려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연락을 받는 것도 좀 부담스러운 것 같아서, 일단은 치과에서 얘기하는 부분에 어디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그 부분에서는 어떤 부분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좀 정리를 했어요. 아시는 분들은 보면서 그냥 한번 되뇌이는 시간이 됐으면 하고, 모르는 사람들은 한번 보면서 체크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일단 뭐 비교 프로그램은 다 제외하고, 뭐 촬영에 필요한 인터페이스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좀 정리하고, 에러 코드 정리하고, 나머지 기타 사항들로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인터페이스 소프트웨어의 이제 촬영 준비, 뭐 파노라마가 되든 CT가 되든 세팔로가 되든, 촬영을 눌렀을 때 나오는 창들이 기본 구성이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번 같은 경우는 이제 인터페이스 소프트웨어가 1.4.10이 지금 현재 나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나오는 표시되는 부분은 일단 탱커 온도가 나와요. 탱커 온도가 일단은 55도 이상이 되거나 이러면 촬영이 중지가 되거든요. 여름에는 냉방장치가 없는 차폐실에서는 연속 촬영을 여러 번 하다 보면은 탱크 온도가 올라가서 촬영이 안 되는 경우가 있을 거고, 그 안내 문구가 나올 겁니다. 그럴 때 확인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저 탱크 온도고, 저 온도가 일정 온도 밑으로 내려가야지만 다시 재촬영이 되니까는 뭐 쿨링 타임은 어느 정도 가져야 된다. 또 저희가 사용하는 그 제네레이터 탱크는 납으로 쌓여져 있기 때문에 좀 쿨링 타임이 길어요. 그래서 한두 시간 정도가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약 45도, 50도 가까이 되면은 조금 촬영을 덜 해가지고 그 온도 조절을 해주는 게 효율적으로 사용이 가능할 겁니다. 두 번째는 환자 정보고요. 당연한 부분을 생각할 수 있는데도 그 실수하는 부분들이 엑스비전이나 원투에서 촬영을 할 때 촬영하는 환자 정보를 확인 안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니면은 환자 정보가 잘못 들어오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죠. 이럴 때 촬영 준비 전에 이런 환자 정보를 한번 확인하는 것도 치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부분과 오류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3번이 이제 촬영 상태 표시라고 표시를 해놨는데, 보면은 조그만 글씨로 스텝 1, 스텝 2, 3, 4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영역별로 어떤 걸 관리하는 포인트가 있는지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4번은 센서 연결 표시인데, 이건 아마 다음 인터페이스 버전에서 나올 거로 지금 판단이 되는데, 센서 속도예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는 저희가 1기가를 원칙으로 센서가 연결이 되어 있어야 속도가 나온다고 표시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안 나오는 경우에 저 표시가 뭐 1000이 안 나오고 뭐 100이 나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확인할 수 있고요. 4번과 4번 센서 연결 표시고, 죄송해요, 잘못했네. 11을 만들다가 10을 만들어가지고, 4번 같은 경우는 센서 연결 표시고요. 그거는 아예 연결이 안 됐을 때 빨간색, 연결이 됐을 때 녹색. 그러니까 저 표시만 봐도 일단은 단적으로 연결이 됐다 안 됐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5번은 뭐 당연히 이미지 스캔한 이미지 창들이 나오고, 6번에는 자동 저장을 확인하는 부분들 체크되어 있으면 이미지가 나오고 나서 바로 자동 저장으로 되는 거고요. 체크가 안 돼 있으면 위에 세이브 버튼을 눌러서 확인합니다. 7번은 버전 확인인데, 기본적으로 첫 번째 뭐 저 버전을 클릭해서 팝업으로 나오는 창들은 일단 인증 버전의 버전이기 때문에 실 버전 인터페이스에 실 버전을 확인하려면은 5회 이상 눌러줘야 됩니다. 해당 그 버전이라는 그 문구를 한 5번 정도 이렇게 눌러서 팝업 뜨는 걸 종료하고 다시 눌러서 팝업 시키고 이러다 보면 실제 이제 인터페이스 소프트웨어 버전이 나오고, 너무 낮은 버전에서는 지금 현재 센서 온도나 이런 게 표시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버전들 확인이 필요할 때는 여기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네, 인터페이스 소프트웨어 영역별로 정리한 부분이고요.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의 가장 핵심이라고 보면 됩니다. 촬영 준비 단계부터 촬영이 완료되고 마지막 리컨하는 단계까지 총 4단계, 5단계까지 잡힙니다. 근데 이 영역별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마다 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약간 틀려요. 그래서 뭐 스텝 1이라고 해서 처음에 인터페이스가 실행이 되면은 장비가 기본적으로 통신 관련된 부분을 다 체크를 해요. 그래서 얘가 이상이 없는지 있는지, 그리고 여기에서 에러가 뜬다고 하면은 그 부분에서의 뭐 처음 봐야 되는 영역이 이 통신 관련된 부분이라는 거를 일단 인지하고 있으면 조금 더 접근하기가 편할 겁니다. 일단 스텝 1에서 스텝 2로 넘어가면서 에러가 뜨거나 연결이 안 됐다는 부분들이 나왔을 때 저희가 가장 많이 보는 부분은 이제 로그를 확인해 보라고 하죠. 그래서 로그를 확인하는 부분에서 그런 포트, 시리얼 포트가 잘 되어 있는지 부분 있는데,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로그 같은 경우에 시리얼 포트는 장치 관리자의 포트 확인용이기 때문에 정말 장비랑 PC가 시리얼 케이블이 제대로 연결되는지, 그 케이블에 문제가 있어서 연결이 끊어지는지는 확인이 힘들어요. 그래서 유관 검사를 먼저 해야 되고요. 저 로그에 있는 시리얼 포트 커넥션을 보고 시리얼은 잘 돼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요거는 일단 확인용으로만 있고, 센서 표시가 빨간색이다 그랬을 때는 일단 네트워크가 언플러그가 되어 있는지 아니면 속도 자체가 저하가 됐는지, 요새는 속도 저하는 거의 없을 거고요. 아예 언플러그 된 부분들이 확인이 될 거고요. 그런 부분들을 일단 점검할 수 있고, 아니면 치과 스텝이랑 얘기할 때 그 스텝 1에서 스텝 2 넘어갈 때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해서 이런 부분들을 먼저 선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스텝 1에서 어떤 통신 관련 부분이 크게 문제가 없다고 하면은 바로 스텝 2로 넘어갈 겁니다. 그래서 이제 촬영 준비 단계까지 가겠죠. 그때는 장비의 연결과 그 PC의 통신, 그러니까 랜이 아닌 시리얼 통신의 그 펌웨어들이 통신하는 부분들이 나타나고요. 정상 연결됐을 때는 당연히 연결됐다는 메시지가 나올 거고, 연결이 안 될 때는 해당 에러가 뜰 겁니다. 그래서 그 에러가 뜰 때는 어떤 장비에서의 봐야 되는 부분들, 에러 코드에 맞춰서 그 봐야 되는 영역들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로그를 열어보면은 그 에러가 나온 영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쭉 순서별로 준비를 하다가 어떤 부분에서 에러가 뜨는 부분들, 뭐 컬리메이터 쪽인지 아니면은 어떤 뭐 제너레이터 쪽인지 이런 부분에서 확인이 되니까는 간단하게 어디 영역이 지금 문제가 있다는 거를 확인이 되실 거예요. 네, 그 준비 단계까지 끝나면은 환자 포지셔닝 하고 뭐 오케이 누르고 나와서 촬영을 하겠죠. 근데 촬영 도중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치과에서 연락 오는 게 촬영이 안 돼요의 제일 비중이 50% 이상일 텐데, 이때는 어떤 통신 관련 문제보다는 하드웨어, 그러니까 장비 자체의 문제라고 인지를 하면 됩니다. 가장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건 뭐 조사 스위치 관련 에러가 뜨는 부분들이 있을 거고요. 먼저 OK가 눌리기 전에, 준비 전에 먼저 조사 스위치를 누르든가 아니면 조사 중간에 스위치를 떼든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제일 중요한 뭐 탱크 관련된 에러가 떠가지고 아예 촬영이 안 되든가, 센서에 이상이 있어가지고 촬영 자체에 영상이 획득이 안 되든가, 이런 부분들의 문제가 스텝 3에서 일어날 겁니다. 제가 그동안 봤던 부분 중에 뭐 몇 가지 이제 사례를 좀 적어 놨는데요. 일단은 제네레이터 쪽에 발생되는 부분들에서 그 탱크 위에 있는 그 드라이브들을 저희가 많이 확인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메시지 자체가 뜨는 게 3번이 뜰 거고, 또 많이 봤던 뭐 305, 306, 205, 105. 근데 그 앞에 얘가 이제 뭐 T 하면은 저희가 거의 탱크라고 표시를 하죠. 그런 부분들이 나올 때 일단 요 근래 많이 나왔던 중에 이제 3번 에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드라이브 보드를 봤을 때 일단 비정상인 계속 펌웨어가 무한 통신을 하고 있을 때는 저 빨간색 LED가 두 개가 전멸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일단 드라이브보드나 아니면 메인보드랑 드라이브보드에 어떤 통신 관련된 문제의 선이 문제가 있다라는 거를 일단 유추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부품을 해당 부품을 준비할 때 이런 부품 준비해서 다시 교체하면서 테스트를 한다. 이렇게 직관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정상적일 때는 LED가 하나만 전멸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저 상태에서는 저런 에러가 뜨지는 않을 겁니다. 마지막에 이제 그 촬영이 다 끝나고 나면은 리컨을 하죠. 영상 처리를 하겠다고. 영상 처리를 하는 부분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될 수 있는데 여기서는 거의 에러는 안 나와요. 근데 영상이 안 나오든가 아니면 영상이 나타나는데 정상적이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스텝 1, 2, 3을 거치면서도 에러가 안 나와서 촬영까지 다 됐지만 획득된 영상이 되게 이상하든가 이런 부분이 나올 수 있거든요. 이럴 때는 봐야 되는 부분들이 거의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를 같이 봐야 되는데 리컨 쪽에서는 통상적으로 리컨 버전이나 이런 부분을 이제 영상 처리에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봐야 되는 거고 하드웨어적인 부분에서는 아마 그 구동되는 모터 관련된 부분의 문제들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몇 가지를 줄여보면은 촬영에서 피축이 모터에 문제가 있어서 움직이지 않아서 그냥 촬영이 끝났고요. 촬영이 끝난 부분에 영상에 저렇게 좀 기괴한 영상이 나온 적이 있었죠. 저런 부분을 봤을 때는 아 얘가 어디 구동이 회전이 안 돼 가지고 영상은 나왔지만 예, 뭐 정상적인 영상이 아니다 이렇게 좀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런 부분의 영상이 나왔을 때는 좀 비축이라는 부분을 의심을 할 수 있고요. 오른쪽에 있는 거는 리컨 파일, 그러니까 CBCT 리컨이라는 그 실행 파일 자체의 하이 버전일 때 그 데드 픽셀 자체가 그냥 처리되지 못해서 저런 영상이 나온 경우를 간혹 보셨을 겁니다. 그럴 때는 가장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거는 이 리컨 파일의 버전을 확인하시고요. 그거보다 상위 버전, 뭐 20 버전이나 21 버전, 이 부분 상위 버전 20이나 23 버전으로 바로 교체를 하고 재리컨을 하면 가능하세요. 영상 촬영은 다시 할 필요 없이 그 재리컨 한 상태에서 그냥 영상 다시 체득을 가능하니까 다시 재촬영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거는 몇몇 분들이 아마 경험을 했던 부분인데 영상은 잘 나왔는데 저렇게 위쪽이 가려지든가 아래쪽이 가려지든가 아니면 어디 한쪽 좌우 한쪽이 가려져 있든가 이런 부분의 영상을 보실 수가 있어요. 저희가 쓰는 지금 컬리미터가 4축 컬리미터인데 이 중에 어떤 모터 지금 왼쪽 하단에 그 모터 사진을 보면은 모터 핀 자체가 빠져 있는 게 보일 거예요. 핀이 탈거가 돼가지고 모터는 회전을 하고 움직여서 시스템적으로는 모터는 정상 작동을 했다고 치지만 이 가리는 동판이 파노라마 영역까지 올라가지 못한 경우에 위가 이렇게 가려집니다. 네, 이런 부분들과 또 어떨 때는 원점 센서의 인지가 안 돼가지고 얘가 찍고 와야 되는데 그냥 그 위까지 아니면 올라가지 못해서 그 아래까지 그냥 열려 있거나 닫혀 있어서 이 동판이 안 움직일 때 이런 부분들에 문제가 나타납니다. 영상만 보고 나서도 아 이게 어디 쪽이 가려졌구나 그러면은 컬리미터 쪽을 먼저 좀 봐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문제의 원인과 봐야 되는 방향성을 잡을 수 있겠죠. 에러 코드는 현재 서비스 매뉴얼에 많이 정리를 해놨어요. 예전에 있던 그 개수를 축약도 많이 했고 어떤 거는 로그에만 남기고 표시를 안 하고 이런 부분으로 해놨기 때문에 서비스 매뉴얼에 있는 에러 코드를 한 번씩 보시고 그런 에러가 떴을 때 거의 조치 요령이나 이런 걸 확인하실 때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일단은 에러 코드는 크게 두 가지로 있는데 시스템 에러랑 인터페이스에서 띄워주는 에러가 있습니다. 약간 뭐 좀 틀려요. 지금 보고 있으면은 아시겠지만 약간 언어적인 부분을 에러콜 만든 뭐 sp 언더바 err s 이런 식으로 나온 것들은 이제 그 펌웨어, 시스템 에러고요. 인터페이스에서 띄워지는 거는 그냥 에러 이렇게 나오는 거고 엑스비전이나 여기서도 에러가 뜰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에러의 유형들과 모양이 서로 틀리기 때문에 그 에러를 보고도 한번 확인을 할 수 있어요. 일단은 오늘은 장비 관련된 것만 할 거니까 시스템적인 걸 보면은 자, sp 언더바 err 하고 뒤에 대문자 이니셜들이 있을 겁니다. 요 관련된 이니셜들 자체가 어디를 지칭하는지는 지금 보시면 확인이 되실 거예요. S는 통신 관련된 S 거이고
뭐 D는 디텍 센서, M은 모터, T는 탱크, C는 컬리메이터, I는 뭐 스위치가 눌려 있는 그런 부분들의 에러입니다. 그리고 S 중에 지금 보면은 00001과 0052, 3은 조사 스위치 관련 에러이기 때문에 통신과는 약간 별개지만 S를 쓰고 있어요. 치과에서 에러가 떴을 때 뭐 S 언더바 00001이다, 뭐 2다 하면은 1은 뭐 너무 먼저 누른 거고 2는 빨리 뗀 거,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다시 재촬영 해보시면은 확인이 될 거예요. 물론 조사 스위치가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재촬영 확인하고, 그래도 동일하다 했을 때 조사 스위치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은 빠른 조치가 가능할 겁니다. 인터페이스 에러 같은 경우도 똑같습니다. 뭐 디텍터는 센서, 뭐 F는 저장, C 드라이브나 D 드라이브의 하드 용량이 꽉 차가지고 저장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에러 F가 뜨겠죠. 그리고 거기 S는 시스템 장비 운영 관련된, N은 네트워크, 뭐 R은 리커, 이런 식으로 각자의 이니셜들의 영역이 있습니다. 물론 서비스 매뉴얼에 다 코드는 있지만 요거는 다시 여기다 한번 정리했기 때문에 뭐 서비스 매뉴얼을 안 보겠죠. 열어보라고 해도 지금까지 안 봤으니까 서비스 매뉴얼의 에러 코드만 여기 빼놨어요. 이 자료만이라도 좀 갖고 있으면서 떴을 때 이게 어떤 부분에 지칭을 하는구나, 어디를 한번 체크를 해봐야겠다는 거를 조금 보면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시스템 매뉴얼에 이 정도 되어 있고요. 인터페이스 소프트웨어의 에러 코드도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네, 뭐 기타 사항입니다. 일단은 요거는 어떤 뭐 상황별의 정리보다는 올드 데이터 사용법이나 이제 몇 가지들을 좀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뭐 촬영을 했는데 영상 획득이 안 됐잖아요. 그러면 치과에서는 다시 환자를 재촬영하는 경우가 더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재촬영을 하지 않고도 올드 데이터를 사용해서 영상 이미지를 다시 재리컨을 할 수 있잖아요. 물론 영상 자체에 리컨에 문제가 있어서 리컨 파일 자체가 안 남을 수도 있겠죠. 왜냐면 DCM 파일로 변환이 안 됐으면은. 그럴 때는 어렵지만 일단은 전제하에서는 환자한테 굳이 재촬영하면서 부담을 주지 않고도 올드 데이터에서 영상 획득이 가능하니까 장비 설치하고 나서 아니면 운영 도중에 어떤 거기 제 설명을 위해서 방문했을 때는 이런 올드 데이터 활용법이나 이런 것들을 확인해 주시면 좋고요. 올드 데이터 사용 방법은 인터페이스 뭐 파노라마나 CT, 셋마다 각각 10개 그 올드 데이터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환자에서 뭐 파노라마에 눌렀을 때 얘가 준비 단계, 스텝 1에서 2, 3 가는 준비 단계, 이 안에 저 올드 데이터 버튼을 클릭하고 거기에 나오는 영역 10개 자료 중에 해당 촬영된 자료를 선택하고 로드를 누르면은 바로 스텝 4에서 마지막 스텝으로 가는 리컨 영역으로 넘어갈 거고 재리컨 할 겁니다. 그리고 영상이 이미지창에 나올 거고, 확인하고 동일한 환자의 이미지다 하면은 세이브해서 저장을 시켜주면 되니까, 일단은 영상이 안 나왔다고 해서 치과에서 얘기했을 때 당황하지 마시고 올드 데이터나 이런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조금 생각보다 빠른 대처가 가능할 겁니다. 지금은 빨간색 불 이렇게 LED로 확인이 돼가지고 좀 더 쉽긴 한데, 예전 하이 버전, 그러니까 인터페이스 소프트웨어가 제가 처음 시작할 때 1.4.5부터 해가지고 지금 10까지 돼 있고 앞으로 나오는 게 11 버전인데 5, 6, 7, 8까지는 저렇게 LED는 빨간색이 안 떠요. 그러니까 이제 비상 스위치가 켜져 있을 때 모든 게 다 정상인데 촬영을 하려고 하면 아무런 메시지 촬영이 안 됩니다. 그때 치과에서 연락 오죠. 또 영상 촬영하려는데 안 됩니다. 우리 비상 스위치는 전원 스위치 밑에 있기 때문에 전원을 끄고 켤 때 자칫 잘못해가지고 비상 스위치를 누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비상 스위치가 눌려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주시고, 인터페이스 여기 뭐 소프트웨어가 10 버전이면 저렇게 빨간색 LED가 떠 있으니까 지금 혹시 LED 빨간색이냐 물어봐서 맞다 하면은 그거는 이제 100%죠. 그럼 뒤에 전원 스위치 밑에
비상 스위치 있으니까 그거를 시계 방향으로 돌려가지고 풀어줘라. 그래서 저렇게 꺼지면은 바로 구동이 될 겁니다. 그러면 그 하이 버전 뭐 어떻게 확인할 거냐? 내가 가서 눈으로 직접 보지 않는 한 뭐 스텝한테 그걸 확인하라고 할 때도 어려울 거고, 또 저 비상 스위치 LED가 안 켜져 가지고 눌려 있지만 안 켜져 있을 때도 확인이 안 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터미널을 열어놓고 전원을 껐다 켰을 때 모터 관련된 에러가 1번부터 6번까지 다 뜬다. 그러면은 비상 스위치가 눌려 있거나 아니면 어떤 비상 스위치 관련된 부분 쇼트다 확인할 수 있죠. 근데 현장에 있는 여러분들이 터미널을 열어서 그런 부분들을 하기가 너무 어렵다. 그럴 때는 고객센터의 김성환 과장한테 도움을 요청하세요. 그래서 일단 원격으로 그런 부분의 확인이 가능할 겁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부분에서 이런 이제 축약해서 간단히 볼 수 있는 퀵 가이드를 만들었어요. 이게 지금 만든 게 아니라 이미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장비 설치할 때 보면은 촬영용 컴퓨터 바탕화면에 PDF 파일로 있습니다. 이게 뭘까 하고 열어봤으면은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일단 퀵 가이드라고 PDF 파일이 들어있기 때문에 원하시면은 다 보내드릴 테니까 갖고 다니면서 이런 부분들은 긴급 조치를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통상적으로 치과에서 자주 나왔던 질문들을 정리를 해가지고 영상장비 현상 기술이랑 만들었던 파일이니까 많이 활용을 해보시면 될 겁니다. 또 하나 얘기를 하다 보면은 그 DCM 파일이랑 로우 파일에 대한 조금 그 개념이 아직 잘 없어서 데이터를 좀 갖고 왔으면 한다 할 때 이제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정의는 저렇게 뭐 통상 책에 나온 정의를 적어놨는데 결국에는 촬영을 하고 나서 최초 얻는 파일은 로우 파일이고요. 그리고 그거를 다시 재가공해서 3D 뷰에서 볼 수 있게 재생산하는 부분이 달콤 파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이제 두 개 파일이 차이가 있고요. 달콤 파일로만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로우 파일을 열어가지고 봐야 되는 부분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아마 고객센터에 있는 김성환 과장도 뭐 로우 파일을 좀 이렇게 수집했으면 한다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 통상적으로 로우 파일 저장되는 거는 올드 데이터 경로에 있는 부분들이랑, 그리고 요새는 D 드라이브에 IT1 데이터라는 그 폴더 안에 각각 세팔로, 파노라마, 세브로 해서 50개씩 저장을 시켜요. 강제로. 거기에 있는 부분이 있는데 폴더를 열어봤을 때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은 뭐 DCM 파일은 그냥 유형 자체가 DCM은 되어 있을 거고요. 윈도우 10 버전 이상의 OS를 쓰고 있는 치과에서는 로우 파일의 이미지는 이렇게 그림판 이미지가 다 되어 있고 밑에 인포라는 이런 스크립터가 있을 거예요. 그 메모장이 있고 메모장을 열었을 때는 이 환자 정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환자의 로우 파일을 뭐 수집을 요청한다 이럴 때 현장에서 가장 빨리 볼 수 있는 건 인포를 열어봐가지고 이 환자 거다. 그럼 이 환자 거의 로우 파일 전체를, 폴더 전체를 복사해가지고 전달을 해주면은 조금 더 분석하고 이럴 때 편하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좀 몇 가지는 보는 부분에서 이게 이 부분은 모터 에러가 예전에 있었던 뭐 A축이죠. 아까는 P축만 봤는데 P축에서는 에러가 그렇게 안 나는데 A축에 이런 6번 에러가 뜨는 경우도 요 근래에도 한두 건 아직은 남아 있더라고요. 그럴 때 준비 단계에서 얘가 자리를 못 찾기 때문에 에러가 이렇게 뜰 거예요. 스텝에서 두 번째죠. 하드웨어에서 초기화할 때. 그럴 때 보면은 지금 가장 많았던 게 A축 커플러에 대한 부분에 이런 볼트가 파손이 돼가지고 이렇게 이제 얘가 못 도는, 모터는 돌지만 원점을 못 들어가는 그런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이 단계에서 이런 6번 에러가 뜬다고 했을 때는 일단 A축이 좌우로 움직이는 데거든요. 좌우로 움직이는 그 A축의 그런 소음이나 이런 걸 확인해 보시면은 빠른 판단이 가능할 겁니다. 또한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부분들은 이 부분, 그 CT 찍으려고 할 때 촬영 소프트웨어 연동 INFI 생성할 수 없다. 일단은 엑스비전 안에서 그 경로 설정이 안 돼 있거나 경로 설정 잡혀 있는 IP 주소가 변동이 돼가지고 거기를 못 찾아갈 때 나오는 부분이고요.
이것도 간단히 조치를 할 수 있는 거는 그런 공유 설정, 아니면 경로가 안 됐으면 경로를 집어넣는 거, 경로가 틀렸으면 경로를 변형해 주는 거, 이런 부분들로 수정을 하면 다 가능하기 때문에 시간을 오래 지체 안 해도 가능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이 정도 인지를 하고 계시면은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정신없이 설명을 드렸는데 혹시 뭐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없으세요? 네, 그지 예상했던 대로 우수한 인재들이라 질문은 없군요. 그럼 오늘 교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날 업무 열심히 하시고 주말 푹 쉬도록 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